번개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수한 교사들의 강의를 맡고 있는 이재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수한 교사들의 특강의 주제는 바로 수능 일정표 짜기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무엇을 짜죠? 연간 계획표를 짜죠. 오늘은 수능을 치르는 또 우리 입시를 치르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연간 계획표를 한번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게 특별히 교회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참조하고 또 여러 일정표를 참조해서 제가 만들어 본 것인데요. 저희 나름의 노하우를 담아서 만들었으니 여러분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또 자료를 공유하고 또 여러분의 사역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의 입시가 시기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담아서 이제 이 일정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 시험 기간 자체를 아예 비우고 계획을 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할 때 4월이나 5월 경에는 이제 중간고사를 쳐야 돼서 또 비우고 또 6월에는 모의고사를 쳐야 돼서 비우고 또 7월에는 또 뭐예요? 기말고사가 있어서 비우고 뭐 이 시험 기간을 앞뒤 빼다 보면은 청소년 사역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이것을 제외하고 연간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 기간을 오히려 이 시험 기간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입시의 환경들을 이용하여 사역 일정에 추가하여서 이때도 활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일정표를 가지고 그냥 참고를 하시되 이렇게 진행되는 일정들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연간 계획표에 잘 참조하셔서 그때의 사역을 비우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사역이 계속되고 아이들을 케어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일정표는 내신과 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중심으로 짜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는 내신과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 2월입니다. 1월과 2월에는 친구들이 겨울 방학을 지내고 있죠. 그래 이때는 수시와 정시 입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내가 정시에 적합한가 아니면 나는 수시에 적합한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 준비해서 미리 막 연간 계획을 막 다 짜서 한다라기보다 한번 미리 환기하고 생각해 보면 참 좋다라는 건데요. 이 수시나 정시를 계획하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입학했던 처음 고1이거나 예비 중3이면 제일 좋고요. 학교를 입학하거나 아니면 고2가 되기 처음에 이것을 한번 1, 2월 경에 생각하고 상담을 받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담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제가 저번에 이 강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또 혹은 EBS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은 이 수시나 정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커리큘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전략을 세우면 참 좋겠습니다. 이 1, 2월 기간 동안에는 시간이 겨울방학이라서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지역과 학교, 그 다음에 어떤 대학교를 가고 싶은지 등등 최대한 자유롭게 또 이렇게 활용하고 찾아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셔도 좋고요. 또 실제로 우리 겨울 방학 기간에 수련회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데리고 대학교나 이런 교육기관을 탐방하는 것도 되게 좋은 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학교 이런 것은 그냥 우리 뭐 어디 대학교가 좋다, 뭐 어디 대학교가 괜찮다, 어디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실제로 그것을 아이들이 갔다 와서 보면은 더 이렇게 공부와 또 비전을 고취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실제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 번씩 많이 투어도 가고 했었는데요. 이 아이들이 또 이제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꿈꿀 때도 실제로 그것을 보니까 더 구체화되고 또 더 열심히 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어렵다면 혹시 알아봐도 되고 또 이것을 좀 이런 기간이 어렵다면 1, 2월 기간 가운데
이제 나의 비전 찾기, 나의 진로 찾기라는 방법으로 대학교 과를 찾아보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또 시뮬레이션으로 수련회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진행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1, 2월 동안은 수시냐 정시냐 그리고 앞으로의 그 나의 입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바로 1, 2월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능을 만약에 준비한다면은 이 1, 2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 그 다음에 한국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수능을 방학에서는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제가 참 많이 받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잘 모르는 학생들은 전부 다 국어, 수학, 영어가 중요하니까 방학 때 이 세 개를 꼭 많이 하려고 해요. 왜? 탐구 영역은 쉬우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공부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보면은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학 동안 1, 2월 동안에 여유가 된다면 탐구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탐구 영역 한 개당 강의가 한 30개에서 40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하루에 한 개씩 보면 이 두 가지의 탐구 영역의 그 과목이 30일, 40일이면 다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방학 동안 1, 2월을 활용해서 탐구 영역을 미리 다 보고 문제집을 좀 풀어둔다면 여러분이 수능 공부하거나 또 수능을 준비할 때 또 내신을 준비할 때 아주 유익하고 또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1, 2월 동안에 탐구 영역을 독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강의를 고르는 것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수업을 통해서 해도 되고요. 또 아니면 EBS나 또 여러 가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마음에 드는 선생님 것을 골라서 강의를 수강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꼭 여러분 국어와 수학, 영어를 공부하기보다는 탐구 영역을 공부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1, 2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 이제 3월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은 이제 새 학기죠.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에 시작되는 것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제일 먼저 치르는 게 3월 수능 또 3월 고1, 2 전국 모의고사입니다. 3월 달에 치는 게 제일 처음이라서 긴장도 하지만 이때가 좀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시작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3월 수능 모의고사를 치는데요. 많은 전설이 있죠. 이때의 점수가 뭐다? 수능 점수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말이에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나 또 여러 학생들을 만나보면 이 3월의 점수를 벗어나지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3월의 점수를 보고 플랜을 잘 짜서 또 성장하여서 3월보다 훨씬 더 훌륭한 점수를 받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월 점수를 가능한 열심히 해서 잘 봤대. 이것은 나의 결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앞으로의 플랜을 짜는데 잘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3월을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3월은 뭐냐면 취약 과목과 함께 수능 플랜을 짜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은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점수는 3월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나의 위치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는 척도로 이제 모의고사를 치면 되겠습니다. 또 이 모의고사를 치고 난 다음에 강의를 보면은 이 강의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누는데요. 상위권은 보통 1등급에서 3등급을 말하고요. 보통 2등급이나 2등급 중반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3등급부터 5등급이나 6등급까지는 중위권을 말하고요. 그 이하를 하위권으로 분류하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이 등급에 관련된 것을 참고하시고 또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세 가지 상위권의 플랜, 중위권의 플랜, 하위권의 플랜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계획을 짜야겠다 생각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획을 짤 때 친구들 하나의 팁인데요. 어떤 친구들은 이 계획을 스스로 짜야 되는 게 의미 있다라고 스스로 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계획을 스스로 짜기보다는 누군가가 잘 맞춰진 틀에 짜여진 것을 한번 따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 EBS나 또 여러 가지 공부를 가르치는 강사 선생님들이 짜준 계획은 그냥 한두 번 해서 된 게 아니라 여러 노하우를 거쳐서 짜여진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가 담긴 계획들대로 우선 내가 계획을 그대로 실행해 보고 이렇게 한두 달 해본 다음에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조금씩 수정해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면 여러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는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되냐라고 할 때 3월 달에는 내신도 마찬가지고 수능 모의고사도 수능도 마찬가지인데 개념서 위주로 봐야 됩니다. 왜? 처음이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다 처음에 이 과목들을 배우죠. 그러면 이 교과목에 맞춰서 이 교과목에 있는 내용을 잘 배우고 알 수 있는 개념서 위주의 문제집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한 80%, 문제가 20% 있는 그런 문제집을 말하죠. 그리고 이때는 강의도 개념에 위주된 강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3월부터 5월까지만 딱 봐야 됩니다. 보통 계획을 3월부터 5월까지로 잡는데요. 이 3달 과정이면 보통 한 과목을 다 배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개념을 공부할 때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이 개념서를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서 위주의 인강을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을 설명하는 강의가 있는데요. 뭐 시란 무엇인가, 뭐 시상은 무엇인가, 화자란, 소설의 시점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런 이론이 있는 강의를 보기를 추천해 드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을 처음부터 다 꼼꼼히 개념을 보고 또 거기에 달린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개념 위주의 강의를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3월이죠. 3월이 시작이라서 어수선하기도 하고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스포츠회를 저는 이제 보는 것을 즐겨하는데, 스포츠에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처음이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뭐냐면 스포츠에서는 선정과 초반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초반에 앞서간 팀은 후반에 못해도 중간 이상은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못하면 후반에 잘하기가, 반등하기는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내 후반이 결정된다라고 보면 돼요.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처럼 3월에 이루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3월에 여러분이 계획을 잘 짜고 공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이 3월의 첫 시작에 이제 비전을 세울 때 그냥 인생의 목표, 그냥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학생의 본분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달성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구체적 비전을 3월 때 같이 제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월입니다. 4월은 어떤 시간이냐면 중간고사가 있고 또 4월 모의고사가 있는 시기죠. 중간고사 대비가 4월부터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월은 내신에서 중간고사가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4월 동안은 내신에 집중을 많이 하면 좋은데요. 미리 이 내신을 공부하는 유익한 방법은 교과서 위주로 보는 것과 수업 시간을 잘 듣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작년에 났던 학교 기출 문제를 구해서 보거나 아니면 기출 문제를 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것이 없다라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 관련된 필기를 또 선생님의 얘기에 귀 기울여 드렸던 것을 복습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신과 모의고사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둬야 되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신을 공부할 때는 내신을 공부하면서 열심히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결국 근데 이 내신을 하는 이 개념을 토대로 모의고사와 수능이 또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 내신은 교과서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과도 크게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이 내신 공부도 소홀히 하지 말고 나는 수시파다 정시파다를 떠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월 동안에는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내신에 집중하고 또 시험에 몰입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이 일정을 토대로 또 이렇게 연간 계획을 세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4월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월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1, 2월달에 수시나 정시냐를 살펴봤다고 했죠. 그리고 3월에 모의고사도 쳤고 4월에 중간고사를 치른 다음에 5월이 딱 되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우선 수시 지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를 쓸 거냐 정시를 쓸 거냐를 넘어서 이제는 수시를 쓰려면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있으면 참 좋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고3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고3들은 이때는 수시 지원 계획을 꼭 세워야 합니다. 사실 수시는 재수생이나 삼수생, 장수생들보다는
고3들에게 특히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수시를 준비하고 꾸준히 준비한 친구들이었다면 이 5월부터 수시를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수시에 생각 없는 1, 2학년이다 하는 친구들도 앞선 이 5월부터는 대학교 전형이 뜨니까 미리미리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가 5월이 제일 어수선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가정의 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고, 또 쉬는 날이 많죠. 그리고 석가탄신일 또 5월에 보통 끼어 있고요. 그리고 5월은 또 학교의 체육대회나 또 각종 행사가 모여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수선하지만 또 이때 즐길 때 잘 즐기고, 또 잘 관계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또 수시 지원 계획도 까먹지 않고 또 공부하는 것도 빼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수시에 대해서 내용을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때 수시를 쓸 거면 이때까지는 대략적으로 확정을 하고 구체적인 준비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때는 내 전형이 논술인지 아니면 자소서인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인지 아니면 학생부 교과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과 상담도 많이 했을 텐데요. 상담도 계속 진행하고 또 정보도 계속 찾고 또 주변의 도움을 구해서 자소서나 또 논술을 치는 친구들은 이때부터 준비가 되어야 이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시 때 돼서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도 뭐 준비가 늦진 않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익숙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선생님들도 많이 가고 또 지원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주변의 도움을 받는 선생님이 없다면 이 번개탄 홈페이지의 에듀파이어에 수시를 지원하는데 저는 뭐 이런 과를 지원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제가 또 온라인으로 열심히 도와줄 수 있으니까 요청을 남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1이나 이제 저학년들 위주로 또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수시는 고3이 돼서 하면은 사실 많이 늦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1 때부터 내 목표가 뚜렷하고 또 그것을 위해 준비한다면 고1 때부터 이렇게 학생부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했다면 고3 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1, 2 때 막 준비 안 하고 고3 때 준비를 하면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이 수시를 뽑는 사람들도 얘는 고1, 2 때부터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고3 때부터 했으니까 뭔가 좀 급하게 했군 하는 인상을 심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를 만약에 지원하고 준비를 할 거면 늘 고1, 고2 앞선 때부터 준비를 해라 라고 꼭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5월이 중요한데요. 이 5월은 3월부터 시작한 개념 문제집이 끝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3달이면 우리가 한 과목이 끝난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탐구 영역은 한 달, 2달이면 끝나는데 이 탐구 영역을 제외한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강의가 약 60강에서 한 7, 80강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끝내냐? 3월부터 꾸준히 계속 보아왔다면 6월쯤 되면 5월, 3, 4, 5월 3달 되는 5월이 되면은 거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3월부터 본 개념을 끝내고 그 다음에 그 개념에 개념서에서 체크하면 틀린 문제도 꼼꼼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월까지는 개념서를 다 마치는 걸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되게 중요한 모의고사가 있어요. 수능 모의고사죠. 그래서 이 5월에 이 개념서를 보면서 6월 모의고사도 조금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수능의 한 분기를 마무리하고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인데요. 수시 전략을 세우고 또 어떻게 했는지 세부 계획을 세웠다면 이때는 이제 EBS나 대학생 교육,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수시 자료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확인하고 정보를 체크해 보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시 설명회도 막 진행하는데요. 이때 보고 확정 지은 것을 다시 점검하고 수정할 것은 없는지 끝까지 한번 더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또 내신인 기말고사를 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또다시 기말고사 내신 공부를 또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5월달에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하면
6월달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신 준비를 할 때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준비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5월에 이것을 잘 마치지 못하면 6월에 시험을 칠 때도 계속 수시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월에는 전국 모의고사가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3월달에 공부한 것을 토대로 6월에 또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이제 6월에 모의고사를 통해 살펴보고 이때의 성적표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름방학에 공부할 학습 전략을 짜는 데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3월달은 뭐라고 했죠? 3월달 모의고사는 앞서서 이제 있을 수능을 위한 전체적인 플랜을 짜는데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플랜을 짜는 데 도움이 되는 성적이었다고 했죠. 근데 이 6월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또 이제 플랜이 나오는데 이때는 여름 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준비하는 성적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점수대별로 개념을 더 봐야 될지 아니면 문제집 봐야 될지를 이제 잘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개념을 다 봤는데 점수대별로 이제는 개념을 안 봐도 되는데 또 개념을 계속 본다든지 아니면 아직은 개념을 잘 모르는데 문제집을 푼다든지 하는 이런 잘못된 그 계획을 세우면 또 시간을 많이 아깝게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점수대별로 또 이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대한 플랜을 잘 살펴보고 계획을 잘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6월 때는 만약에 개념서를 다 끝냈던 친구들은 이제 문제집을 시작할 시기인데요. 이때 문제집은 뭐냐면 이렇게 300제나 400제 같은 N제 문제집을 풀어야 될 시기입니다.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이때 N제 문제집은 개념이 한 20% 설명이 들어가 있고 문제가 한 80% 있는 문제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3월부터 5월달까지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80%, 이론을 설명하는데 80%, 문제가 20% 있다면 이때는 개념과 이론이 20%, 문제가 80% 있는 이런 문제집을 이제 6월부터는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월 달에 개념을 다 봤다면 이 개념을 꼼꼼히 채우고 고난이도 문제를 준비할 수 있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연습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냐면 이 N제 문제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N제는 600제, 500제, 400제, 800제가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찾아서 또 문제집을 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제일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틀린 게 제일 많이 발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 포기하지 않고 이 틀린 문제들을 별표 치고 다시 보고 틀린 문제를 다시 보고 다시 풀어보는 이 연습을 6월부터 계속 해와야 돼요. 그러면 6월부터 이걸 언제까지 푸냐면 8월까지. N제가 보통 300제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0문제씩 풀면 30일이면 이제 끝나요. 근데 만약에 10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5문제씩 풀면 60일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N제를 한 권 아니면 2권씩 꼭 이 6월에서 8월 사이에는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면서 여름방학 계획도 여름방학 때 계속해서 풀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7월입니다. 7월은 어떤 시기냐면은 이제 1학기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수시 대비 학생부 성적표도 확인해보고 또 모의고사 성적표도 받을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각종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혹여나 5월, 6월에 내가 수시에 대해서 아직 확정하지 못하는 미세한 부분이 있다면 이때까지는 꼭 확정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나 논술을 혹시나 시간이 어려워서 미뤄뒀다면 이때 논술이나 자기소개서 등등을 꼭 작성해보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방학이니까 또 앞서 수시에 대한 계획의 부족한 부분을 꼭 확정 짓고 또 평소에 취약했던 과목들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는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개념서를 끝내고 문제집을 푸는 시기로 받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좀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는 N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가장 최적의 시간이 바로 이 방학 기간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방학 때는 자습할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다시 보고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방학 때는 꼭 N제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때 만약에 이 1, 2월에 탐구 영역을 봐주지 못했다면 방학 때는 무조건 봐야 됩니다. 방학 때 보지 못하고 8월, 9월 달에 보면은 이미 늦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그것을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방학 기간 동안에 꼭 탐구 영역을 3, 40강짜리를 꼭 보면서 문제집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8월입니다.
8월은 계속 방학이면서 또 개학을 하는 시기인데요. 이때 수시를 준비한다면 수시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이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생활기록부도 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읽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전형이 일상되고 모집 전형은 어떻게 되는지 확정 짓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확인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때 이때부터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8월이 끝나갈 때쯤에는 이제 아까 6월 달부터 시작했던 문제집이 있었죠. 그 문제집이 8월 달에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6, 7, 8이 보통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선 문제집들을 다시 다 풀어보고, 다 풀었다면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또 그리고 시간이 난다면 좀 더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6, 7, 8 기간 동안은 자습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푼 거, 틀린 것을 다시 보고 하는 이런 성찰의 시간이 많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 8월이 되면 학생들이 어떠냐면 많이 힘듭니다. 왜? 날씨도 덥고 또 3월부터 공부를 해왔으면 이때에 체력적으로 지치게 되는 시기인데요. 이때 친구들이 꼭 유념해서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 8월 동안에 방학 기간에 만약에 교회 학교에서 계획을 짠다면 수련 계획도 짜겠지만 이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꼭 넣어서 이렇게 신앙과 건강을 지키자 해가지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8월 달에는 수능 원서도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요. 원서 접수가 보통 9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증명사진이 필요한 친구들은 사진도 미리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원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9월입니다. 9월은 또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가 있는 시기죠. 그리고 또 중간고사가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6월, 9월 모의고사를 평한 입시 상담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기고요. 그리고 수시 원서 일정에 따라서 원서 접수를 하는 시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9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2학기 중간고사 대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때는 개념서, 그 다음에 문제집 끝난 그 다음에는 이때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뭐냐면 8절지 길다랗게 돼서 이렇게 넘기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원래 보통 문제집은 이렇게 넘기죠. 그런데 이렇게 넘기는 문제집을,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수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원서는 우리가 앞선 제 강의를 봤다면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하는지를 앞서 소개했는데요. 총 6개까지 접수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중복이 되지 않고 누락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원서를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어보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꾸준히 하루하루 3월부터 진행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모르는 개념이 드물게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떠냐면 문제를 통해서 틈새 개념을 찾는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처음에 개념을 다 배우고 그리고 틀린 것을 다시 풀는 그 문제집을 통해서 내 개념을 채웠다면, 그리고 이때부터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통해서 틈새, 내가 아리까리하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아주 좀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이런 개념을 찾아내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찾아내는 것이 바로 모의고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수능 시간입니다. 수능은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킹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몸에 체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와 틈새 개념 찾기를 위해서 이때는 모의고사 문제집을 푸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전국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능을 치르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치르는 모의고사인데요.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고 이제 마지막 수능 플랜을 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점수대별로 플랜 계획을 또 이제 입시 설명회나 또 강사 선생님들이 말해주는데요. 이때 계획을 가지고 마지막 수능 앞선 이제 10월, 11월 이 두 달, 그 다음에 9월 말부터 하면 2달 반쯤 되죠. 이 2달 반 동안 시험을 치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0월입니다. 10월은 또 모의고사가 있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고3들이라면 이제 개념, 이제 기말고사나 이런 것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수능에 올인을 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고1이나 고2가 된다면 이제 중간고사가 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에는 또 기말고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월에 이제 그 중간고사가 있죠.
2학기 중간고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월은 또 이제 모의고사가 하나지 더 있는데 전국 모의고사는 아니고 교육청평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때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친구들이 꼭 시간 관리를 잘 했는지 마킹을 잘 했는지 이 두 가지를 꼭 체크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관리 5분 전에 무조건 마킹을 끝내고 5분 전에 무조건 7분 정확히 말하면 7분이거든요. 7분 전에 내가 마킹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다 풀었는지를 꼭 점검하는 모의고사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계속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 문제집을 푸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풀고 틈새 개념을 찾는 오답노트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답노트를 문제를 붙이고 답지를 붙이고 문제를 붙이고 답지를 붙이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오답노트를 통해서 틈새 개념을 찾고 다시 반복해서 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오답노트를 보는 것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 10월에 이때는 모의고사를 계속 풀고 오답노트를 보는 이 시기가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꾸준히 해왔다면 이때는 이제 개념을 완성하고 점수를 완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틀린 것을 다시 보면 볼 때마다 점수가 팡팡팡 오릅니다. 그래서 수능 9월달까지 안 오더라도 이때 계속 하다 보면 수능 때 갑자기 3, 40점이 확 뛰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의고사를 풀고 시간 관리를 하면서 또 틀린 문제를 다시 보면서 틈새를 찾는 오답노트를 꼭 만드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고1, 고2 학생들은 또 이게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1월입니다. 11월은 어떤 시기냐면은 수능이 있는 시기죠. 수능이 있는 시기입니다. 보통 11월 셋째 주나 둘째 주, 첫째 주 이렇게 있는데 셋째 주였는데 올해는 12월 달로 좀 바뀌었죠. 보통은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수능을 치기 앞서서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건강 컨디션 관리를 꼭 해야 되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냐면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준비물을 잘 챙겼는지 그리고 수능을 치는 그 원서를 받으면 이렇게 수험표를 받죠. 그러면 그 학교를 미리 가보는 연습도 해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학교를 가는 것은 이제 그 전날 알려주니까 모를 수도 있죠. 그래도 그 전날 한번 꼭 가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수능이 끝나면 이제 가채점을 하죠. 이 가채점을 통해서 대학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제 대입, 이제 정시 박람회 이런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입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올해 이제 그 정시가 어떻게 됐는지 전망을 연구하고 또 분석하는 그 입시 설명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EBS나 또 대학교육협의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정시 박람회에 꼭 한번 가보거나 또 자료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가채점 등급이나 또 점수를 보고 이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채점을 통해서 수시나 이런 것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제 수시 합격하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최저 등급을 맞췄는지 아닌지도 보고 대학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이제 수능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거의 끝 무렵이죠. 그래서 이 11월 동안에는 이제 컨디션 관리, 그리고 학생들이 있다면 이 마음 관리를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수능이 있기 때문에 뭐 잘 쳐야 된다라는 것보다 이 끝까지 달려와 줬으니까 고맙다. 너가 여기까지 한 걸 내가 잘한다. 이제 수고한 결과를 기대하고 기다리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수능이다, 너 이제 잘했니?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부담이 막 어깨에 막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고했다. 이미 결과를 떠나서 너는 이미 잘해왔다. 이제 10대를 잘 마무리하자. 이렇게 고등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고, 이때 고1이나 고2 학생들을 데리고 고3 수능 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기도하는 곳에 꼭 모임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고1이나 고2 학생들은 고3이 될 때를 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고1, 고2도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이 끝난다면 그 중에 고3 학생들을 데리고 또 이 수능에 대한 소감과 또 이제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왜냐면 이때 준비하거나 이때 자세를 가지고 또 신앙 훈련을 하고 또 고1이나 고2 같은 또 중학생 같은 청소년들은 이때 고3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준비해야겠다라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11월이 끝나면 이제 12월입니다. 12월은 1년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고1, 고2 중학생들은 또 이때는 기말고사가 있는 시기니까 기말고사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끝이 아닙니다. 이때 이제 수능 접수를 하죠.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대입 원서 접수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 다군 총 3군데를 쓸 수 있죠. 근데 그 외에 전문대는 여러 군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12월에 이제 수능 성적표를 토대로 이제 대학교를 쓰면 되겠습니다. 수시는 6개, 정시는 3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고3들에게는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 20대가 되기 전 가장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모님 등이나 가족들과 함께 이 20살이 되는을 축하해주고 또 10대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격려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고3들이 또 후배들에게 아까 말했다시피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참 좋습니다. 수능 끝나고 해도 되고 12월 말에 12월에 성탄이나 그런 시기에 초대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청년부 행사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조율해서 11월에 마무리하고 12월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제가 보니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고3들 졸업여행을 꼭 가면 좋고 또 부모님과 특별한 여행을 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10대를 마무리하는 이야기와 추억을 또 나누고 또 남기는 시간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상 이 12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1, 2월부터는 다시 이렇게 준비하면 되고요. 이때 이제 그 수능 입시나 또 이런 수시에 대한 일정표 1년 동안 돌아가는 것을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것을 근데 한번 알고 나면은 참 좋습니다. 왜냐면 청소년들의 그 이제 루틴이나 생활 습관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대부분이 이 1년 계획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교회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과 좀 괴리되게 세우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괴리되게 세우지 말고 건강과 신앙과 학업에 도움되는 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참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용어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도 어렵고 또 선생님들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사역자들이 이런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이것을 위해 격려할 수 있는 사역자 선생님이 된다면 학생들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대화를 참 많이 나눠보시고 1년의 계획 동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멘토 역할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그 선생님들과 학교에서 상담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학생 한 명을 3분씩 보더라도 한 달 안에 참 보기 힘든 게 이제 요즘에 학교 선생님들의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줌으로 하고 공부는 하지만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참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 보고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친구들에게 멘토의 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4월이 되면 중간고사 열심히 하는데 고생이 많지 하면서 격려해 줄 수도 있고 또 3월 모의고사나 또 6월, 9월 모의고사를 칠 때는 기억했다가 기도해 줄게, 힘내렴, 그래 너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 라는 격려의 메시지도 누가?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들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들은 사실 학원을 잘 다니거나 또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거나 또 미리 부모님들이 준비하는 친구들은 사실 다 알고 있는 전형인데요. 근데 대다수 부모님이 잘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 못하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잘 하든 잘 하지 못하든 기회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 1년 동안의 계획을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그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나 번개탄 번개탄 TV죠. 번개탄 TV에 있는 사연 게시판에 또 남겨주시면 여기에 대한 댓글과 또 자료도 있는 것을 공유하고 함께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 1년 동안에 또 청소년들의 신앙과 또 학업과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성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밝은 청소년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수한 교사들의 이재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